수업을 들어가면 수강생들 얼굴이 막 이그러져 있어요. 그날 딱 전날 보면 학개론이야. 근데 그 중에서 투자야. 무슨 뭐 똥 씹은 표정 있잖아요. 학교 갈 때 계산 문제 한 개도 못 맞췄습니다. 어느 날 지구에서 5명의 아이들이 우주로 사라졌다. 지구방이다! 공다방! 밖에 더우시죠? 공다방은 시원해요. 들어오세요. 이제 문제풀이 우리가 한 주를 지내고 있잖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공시법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등기법 빡빡하게 하다가 다시 조금 들어오잖아? 네. 그럼 또 자신이 생기니까. 확실히 초반에 이게 의욕이 좀 넘쳐서 사람도 꽉 차 있고 반응도 이렇게 좀 되게 있는데 꾸준하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시작은 창대하나 끝까지. 3주차 가고 왜 3주차 가고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문제풀이 중심의 이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부족한 이론 보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딱 수업을 들어가면 수강생들 얼굴이 막 이그러져 있어요. 그날 딱 전날 보면 학개론이야. 근데 그 중에서 투자야. 투자가 어려워. 어려운가 봐요. 무슨 뭐 똥 씹은 표정 있잖아요. 중개사법에도 그 투자처럼 어려운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공법의 국회법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와서? 아니 망치려면 한 과목만 망치지 왜 나한테? 12장하고 저 뒤에 실무 부분에 개별적 중개 실무 그 맨 뒤에 경매 거기 부분만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좀 다시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저는 꼭 부탁을 해드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찍어준다면 만약에 저는 심화 강의. 심화 강의? 네. 학생들이 안 들어본 게 없잖아요. 다 맞아요. 들어봤거든. 이론을 쭉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대표적으로 등기법에서는 가등기. 형님은 가등기구나. 가등기. 정말 중요하거든, 가등기가. 거기는 매 파트가 다 나와요. 거기만 좀 보고 그러니까 다 볼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민법은 제가 아예 그냥 전해드릴게요. 해보면 약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민법 총칙은 대리 부분,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 변동, 저당권, 계약법 가면 계약 해제, 매매 가면 담보 책임, 그다음에 임대차 사례, 부동산 실명법. 등기법은 하나 말했는데. 아니 이거 다 나오네. 아닌 게 없네. 제도 돌아가는 걸 좀 잘 알고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주는 게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이래야만 사례 문제를 풀고 판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론을 쫙 알아야 문제가 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그 파트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잖아요. 맞아. 기본서를 다 찾아본다. 물리학집이 다 찾아본다. 굳이 안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학습 질문에 올리세요. 답변 상면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교수님이 교육하는 설명을 좀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교수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걸 좀 많이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투자론이 어려운 부분인데 포기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반 맞겠다는 전략으로 가시라. 그다음 또 하나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공식이 되게 많아. 김선생님도 말했지만 이론을 알아야 되거나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그냥 적용해라. 특히 개론의 어려운 파트가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가 사람들이 경제론에 좀 약한 분들, 정책론에 관한 경우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같은 경우를 정책에 적용하는 부분이 취약하신 분, 투자론, 금융론 요 네 파트인데 부족한 것들은 심화 강의 과정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학교 갈 때 계산 문제 한 개도 못 맞췄습니다. 다 합격하는 방송? 이론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민법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많이 압축해서 만들어 둔 게 교환이거든요. 대부분도 분철해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시던데 거기 보면 제가 따로 지문 정리 형태로 각 제도에 중요한 판례들을 번호를 붙여서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시험이 다 지문이 80%가 판례 지문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판례 지문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암기 사항이라 해가지고 한 34페이지 정도 되는 걸 만들어서 드린 게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건 외워야 되겠다라고 드린 거니까 여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냐고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맞아. 항상 그렇게 물어봐. 저는 그거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것만 하고 끝내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지. 이걸 갖고는 그냥 배우는 것이지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내가 어떤 파트를 자세히 좀 참고를 하고 싶으면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개론의 경우도 기본서가 있지만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에 교환들을 올려드렸는데 개론의 경우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그렇죠. 거의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문제를 풀고 교환 올려드린 거는 쭉 점검용으로 살펴보시라. 심화 같은 경우는 교환이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이고 심화 때 올렸던 교환만 잘 정리하면 무조건 그냥 합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이론을 정리를 했거든.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환에 있는 내용들만 이론적인 건 습득하면 충분하니까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에드윌 공다방
정규 수업 이외의 교재들도 사실 좀 있고 네, 그러는데 있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강의 노트에다가 좀 많은 비중을 좀 뒀거든요. 기본서는 책이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앞뒤를 같이 아울러서 책 한 권을 좀 비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표 하나에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혼자 정리하기 힘들어요. 올해 강의 노트 외에 그림 암기법 책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중개사법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게 많아요. 매년 나오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8가지가 있거든요. 38조 제1항에. 근데 그건 뭐 부처님 스님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금이 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그림 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 특정 부분만 낸 게 아니라 그 그림 암기법에는 1장, 2장, 3장, 4장이 파트마다가 그림으로 외울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 끝까지. 허재도 나오고 그러죠. 네, 허재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11장이에요. 강의 노트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고 암기에 좀 더 포인트를 주냐면 그림 암기법 책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허재 선수를 은선제가 형님 외우셨네?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해준 얘기가 기억 남았던 게 뭐냐면 수업 듣고 기본서를 볼까 판례집을 볼까 근데 다른 과목에도 시간 할애를 해야 되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판례집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문제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린 거 정리를 하고 판례집을 읽으니까 마치 그 퍼즐이 조각조각 난 게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 판례 원문 중에서 이제 시험용으로 지문으로 제가 나올 만한 것들 이제 딱 끝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으니까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재미도 그럴 수 있겠네. 훌륭하네.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문자 31개가 있어요. 중개사법처럼 막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아주 외우기가 딱딱 좋은 게 보통 3글자, 4글자야. 사자성어로 주로 만들었지 목도장, 연장, 뭐 고장도 없다. 길지가 않아. 짧게 만들어진 게 최고 특징이거든. 학생들이 이것을 외우고 있을 때 그 파워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지. 문제 풀 때.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오늘은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